자, 추석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사실상 대선 후보 중에 1위를 달리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할 때 문과 이재명이 손을 잡았다면 이재명이 대선에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둘러싼 대장동 관련 폭로들이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군가가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조금씩 흘리지 않는다면 이런 정보들이 과연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또 조중동이 앞장서서 지금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조중동이 사실 보수 매체긴 하지만은 굉장히 몸을 사리는데, 이 대장동 의혹 문제에서 조중동이 지금 연일 대서 특비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조선만 뛰어들었지만 이제 동아 중앙까지 전부 앞다퉈서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이재명이 이 사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특검을 하자라고 아직 장단을 맞추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이번 주말에 있는 호남 경선에서 실제 선거인단에게서는 이재명이 좀 많이 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한 이런 폭로들의 배경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재명이 어떻게 이렇게 이 복잡한 구도의 사업을 통해 겉으로는 공룡, 성남 시민에게 사업을 이익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뒤로는 소수가 이렇게 빼먹도록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구도들을 어떻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데 짤 수 있었을까? 또 이걸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보통 잡음이 나오지 않았을 건데 그런 잡음들을 다 무마시키고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을까? 만약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지사만 했더라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터지지 않고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성남시로 환수했다라는 돈도 사실 그 중에 상당수가 터널이니 대장동 관련 인프라에 쓰이는데, 사실은 저 돈이 원래 대장동에 아파트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당연히 내야 될 돈인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의 땅을 갖다가 민영사업이라 하더라도 불화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고 하면요, 거기에 따르는 도로부터 터널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터널 도로용 부지를 사고 공사하고 하는 비용을 원래 사업자가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시민에게 돌렸다 하면서 대장동에 각종 인프라에 썼다면 그게 지금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과 관련되는 부분에 5,503억을 가지고 뭘 했느냐.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이라고 하면서 환수한 이익 5,503억을 환수했다는데, 환수한 이익을 가지고 한 것이 2,761억으로 성남시 1공단 공원 조성 사업, 920억 규모로 사업지 인근 터널 공사, 1,822억 규모의 대장동 A11블록 임대 부지 제공,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당연히 이 중에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을 성남시가 가져와서 대신해 준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이런 부분에 대해 본인이 좀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2002년에 7월 2일 국민일보에 보면 이재명 변호사 구속, 백궁지구 관련 검사 사칭 공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검찰이 분당 백궁 정자지구 부당 용도 변경을 저지하는 공대위 집행위원장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나오고, 이재명은 5월 10일 사시 사무실에서 모 방송국 최모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휴대전화로 통화할 당시 용도 변경 고발 사건 담당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등 공무원 자격을 사칭을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관련된 김병량 시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공개해서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일찌감치 성남에서 벌어진 각종 개발 사건 등에 대해 그걸 이해관계를 가지고 뛰어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참 엉뚱한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 명단들이 좀 웃깁니다. 김수남이라고요. 박근혜 정권 당시에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했고 또 권순일 대법관도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법률 자문을 했고 또 권순일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 자문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최순실 변호사로 이경재 변호사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이경재도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경재는 오늘 KBS하고의 통화에서 2017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기자의 제안으로 2017년에 고문 계약을 맺었고 현재까지 활동 중이고 또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와전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화천대유 측에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 자문을 하겠다. 놀랄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남이부터 시작해서 이경재 변호사, 권순일, 박영수 쟁쟁한 사람이 다 긁어 모았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쪽의 화천대유 개발 사업의 핵심은요. 유동규라고 부르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사장 대리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제 서울 모처에서 지금 미국 도망간 이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좌파 매체의 핵심인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좌파들이 지금 이재명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유동규와 인터뷰를 했는데 유동규는 언론 보도 행태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사람들이 날 만나는 걸 꺼리기 시작한다. 잠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잠적시키고 있다. 자, 언론이 나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려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본질은 도시개발공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대형 금융사가 왜 화천대유와 같이 입찰에 참여했는지 하는 부분이라 그것만 보면 되는데 가장 핵심이 화천대유라고 하면 왜 금융사가 화천대유와 협약을 맺고 입찰에 참여했는지를 보면 될 거다. 수익 관련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금융기관과 화천대유 간 역학관계는 금융사에 물어보면 된다. 화천대유 부분에 그런 내용을 성남시에 물으면 해답이 없다. 참으로 뻔뻔하네요. 이런 그 금융사라는 거는 판이 짜여져서 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들어오는 매우 보수적인 행태를 취하지요. 뚫린 입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다 민간업체가 수익 폭리하도록 설계한 거 아니냐니까. 성남시가 사업비를 댈 수 없어서 일부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한 것이지 그런 걸 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자의 변명은 드러나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요. 웃기는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현직들 대부분이 유동규가 대장동 민간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없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얼마 이상에 벌게 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가져온다. 성남시가 이런 제동 장치를 마련하려 했는데
그래서 다 먹지 말고 도시공사하고 초과되는 이익을 나누자라고 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유동규가 묵살했고 A 처장이라는 사람은 갈등 끝에 손을 떼게 됐다. 내부적으로 이미 누가 올 거라고 사업자 선정도 결정된 분위기였다라고 언론에 정언을 하고 하라면 하는 것이지 내가 뭔데 그런 식의 고성을 질렀다. 그래서 화천대유가 무한정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됐는데 이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마치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지시를 내린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보면 법조 마당발인 김만배 그리고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을 놓고 서로 좀 해먹으려고 서로 보다가 둘이가 손을 잡았다라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만배는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이지만은 법조계의 완전 마당발이다라고 소문도 나고 있고 2010년에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한 대방동 부지에 남욱과는 별도로 한 민간 시행업체에 수십억을 투자했다. 이 사람 수원인데 돈이 좀 많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개발 방식을 민간 공동으로 바꾸면서 김만배가 돈을 대고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욱이 사업기획을 맡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성남 시설관리공단 도시도계공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획본부장 할 때 개발 사업을 설계했고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민간 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3년간 3,463억을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소유주도 전부 김만배와 남욱의 지인이랑 이 두 사람이 다 판을 짰다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 돈을 댔다라는 이 재벌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요. 그래서 남욱이 민간 사업체로부터 로비 자금 8억 3천만 원을 받은 걸로 수원지검 특수부가 구속했는데 자 이걸 한번 겪고 난 이후에 이제는 법조계 이 고문들을 쟁쟁한 사람들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일을 한 게 아닌가. 자, 그런데 당시 검찰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수원지검장인 지금 강찬호인데 그가 검찰에서 퇴직하고 2015년 말에 18년부터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욱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에서 20명에 이르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때 박영수 특검과 조현성 변호사 이 사람도 천화동인 이 소유주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로비 사건으로 그 지금 사업의 한 축인 남욱이 구속됐을 때 구속된 피고인 남욱 그리고 변호인 박영수부터 조현성 그리고 검사장 강찬호가 화천대유 사업에 나중에 전부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경찰은 화천대유 세뱃돈 수십 차례 인출한 김만배에게 출석을 갖다가 요구했어요. 개발 완료된 뒤에 2019-2020년에 현금을 갖다가 수십억을 인출했는데 이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 배임 횡령을 통보했고 감사 보고서에는 473억을 빌려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당은 검찰이 허위사실을 고발하자 검찰은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을 했고 야당은 특검을 발의했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는데 자, 이 일이 지금 수사로 진행되겠지만은 매우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1,700억을 배당받은 투자자인 천화동인 4호 갱년진의 과 후배가 그 4호가 누군가 하면 남욱 변호사예요. 이 말만은
이 사업의 한 주체지요. 과 후배가 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의 대학 동문과 후배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채용되어 의혹 핵심 유동규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통속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혹 핵심 유동규가 이재명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난달에는 참여하고 있다가 한다 했다가 이번 달에는 안 한다 했다. 자, 이재명은 유씨가 캠프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환수한 5,503억을 어디 썼느냐고 보니 공원 터널에 3,500억을 썼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는 어차피 그건 개발자가 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가 내야 될 부분을 환수하는 척 하면서 그걸 다시 화천대유가 써야 될 부분을 갖다가 성남시가 대신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환수도 아닌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했다면 성남시가 했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2015년 출자 승인 문건, 즉 성남 도계공이나 이런 데서도 좀 출자를 했어야 될 거니까 그 결제 문건에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했고, 이재명이 오늘날 이 남을지 안 남을지 당시로는 리스크가 많았다라는 해명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간 수익 우선시 않게 해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 말은 민간이 마음 안이 남을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가 민간 수익 추구를 방조했다는 거고, 대장동의 원주민들은 말만 공영개발이지 성남시가 주민을 상대로 땅 장사했다. 반값에 거의 강제 토지 수용했다. 화천대유는 아무런 리스크 없이 그냥 땅 짓고 헤엄쳤다. 오래전부터 업자들이 드나들던 땅이고 결국 그들에게 이익이 다 돌아갔다. 자, 이 화천대유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이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이 판을 짜놓고 이재명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겠지요. 그 속에서 진행됐던 일이라는 겁니다. 다 짜가지고 해먹는 구도였다.